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3가지 숫자, 그리고 베이징 영향력 캠페인을 위해 뉴욕 차이나타운을 모집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후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테슬라는 최근 4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수요일에 마감된 3분기 수익 보고서 이후 0.4% 하락한 217.9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소폭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 상태로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3가지 주요 지표는 매출량, 이익 마진, 그리고 주당 이익입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주당 이익이 60센트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전분기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2023년 3분기에 약 46만 3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지난 분기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인센티브, 즉 할인 혜택을 늘리고 있어 이익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0% 이율의 금융 혜택을 다시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익 마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6.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3분기에는 월가에서 약 8%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되었으니 투자자들은 이제 4분기와 2025년에 대한 전망을 주시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24년에 더 많은 차량 판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약간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는 2024년 4분기에 약 49만 대의 차량 판매를 예상하며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판매량은 180만 대에 그쳐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 경영진이 2025년에 200만 대 판매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언급한다면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약 6%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4분기 동안 테슬라 주가는 평균 약 11% 변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3번 하락했고 1번 상승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2% 하락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실적 보고 이후 주가가 약 11% 하락했으며 최근에 ROBOTAXI 이후에도 주가는 약 8%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를 움직이는 3가지 주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 이익 마진, 주당 이익이 테슬라의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베이징 뉴욕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영향력 캠페인에 활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과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을 다룹니다. 우선 뉴욕 출신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첫 아시아계 미국인 의원으로 그녀의 지역구는 뉴욕 플러싱 차이나타운입니다. 맹 의원은 수십 년간 지역 내 중국계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 단체 중 하나가 허난협회인데 이 협회는 지역 사회의 중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협회가 단순히 지역 사회를 위한 자선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맹 의원이 2019년 중국 허난성을 방문했을 때 협회의 리더들이 그녀의 감사 편지를 중국 공산당 관리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부라는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전선을 해외 중국인들을 단결시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일전선의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허난협회와 같은 고향 협회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협회는 미국 정치 담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미국 도시들에는 많은 고향 협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주로 같은 지역 출신의 중국계 이민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설 퍼레이드나 지역 축제 등을 조직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이러한 단체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미국 내에서 달성하려는 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허난협회는
최근 연방 정부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 협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협회 리더들이 뉴욕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미국 내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종종 지역 커뮤니티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러한 협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맹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녀는요? 내 헌한 협회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맹 의원은 이 협회가 자신을 부회장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부정하며 이것은 명예직함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영향력 확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헌한 협회와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한 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불법 선거 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중국계 단체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고향 협회들이 단순한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영상은 베이징인 뉴욕 차이나타운을 이용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과 고향 협회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레이스 맹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